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항식에서 커브 피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피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피팅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함수를 맞추는 과정을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브 피팅은 커브 피팅된 함수는 데이터의 수학적 모델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그 규칙적인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커브 피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선형 함수인지 또는 다항식 함수인지 또 몇 함수인지 지수 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보는 그런 것이 이제 커브 피팅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어진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어떤 유형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무조건 커브 피팅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떤 유형의 함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경우 여러 종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데이터가 잘 맞는 함수의 가능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커브 피팅에 대한 기본적인 기법과 매트랩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항식을 이용한 커브 피팅을 보면요. 다항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집합을 커브 피팅하는 경우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데이터의 집합이 되겠죠. 다항식이 데이터 점들을 모두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과 모든 점을 모두 통과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근사적으로 잘 나타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항식이 주어진 데이터 점들을 모두 통과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n개의 데이터가 있다.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xi, yi에 n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모든 점을 통과하는 n-1개의 다항식을 다항식의 개수가 n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n개의 방정식을 개수들에 대해서 풀면 다항식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점이 있습니다. x, y, x1, y1, x2, y2가 주어지면 두 점을 통과하는 y는 mx 플러스 b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y1은 mx1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x2, y2를 넣어주면 y2는 mx2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m과 b를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과 b를 두 데이터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n개의 점이 있다. 이 두 개의 점이 아니라 이 n개의 점으로 구성된 데이터다 라고 하면 이 다항식이 여기는 이제 데이터 두 개, 그 두 점이 두 개니까 1차원으로 됐는데요. 만약에 점이 n개면 두 개니까 1차원이니까 데이터가 n개면 n-1차의 방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n-xn-1, xn-2 해서 x0까지 n-1개의 항을 가진 다항식으로 이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넣어서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구하면 되겠죠. 주어진 점들 사이의 값을 추정할 때 고차 다항식을 사용하면 큰 오차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두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 점 사이에서 어떤 값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커브 피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점들을 모두 통과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근사적으로 잘 나타내는 최상의 커브 피팅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가 우리 데이터를 얻다 보면 이 데이터에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그 값이 자체적으로 에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같은 이렇게 주어진 덤들을 모두 통과하는 그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되면 여기에는 데이터 자체 에러가 포함이 돼서 원래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어떤 수학적 모델 또는 함수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이런 최상의 커브 피팅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 자승법은 모든 점들의 잔여 오차를 제곱을 해서요. 그 모든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다항식 개수를 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잔여 오차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각 점에서 잔여 오차는 데이터 값과 다항식의 계산값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y는 a1 x 플러스 a2를 4점 x1, y1, x2, y2, x3, y3, x4, y4 그래서 이 4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y는 ax 플러스 a0라고 하는 1차 선형 함수를 가지고 이걸 커브 피팅을 해라 하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x1, y1, x2, y2, x3, y3, x4, y4가 되죠. 그랬을 때 ax 플러스 a1 x 플러스 a0라고 하는 이 직선을 이 사이에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으면 그랬을 때 ax 지점에서 이 직선의 점에서부터 원래 데이터 점까지의 그 차이가 있죠. 이걸 이제 잔여 오차인데 이걸 R1, X2에서는 R2, X3에서는 R3, X4에서는 R4가 되는 거죠. 이 값들의 차이. 그 값들의 차이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요. 왜 제곱을 하냐면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마이너스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플러스죠. 그래서 이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모든 그 차이 값들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해주면 우리 오차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데 각각의 오차에서 이 오차 값을 최소가 되게 하는 A1과 A0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최소가 되게 하는 A1과 A0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 오차를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면 fx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a1x 플러스 x1 플러스 a0가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이 함수는 r이라고 하는 이 식은 a1과 a0에 대한 그 함수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a1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그게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a1에서의 최소값을 얻게 되고요. A0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이게 0이 되면 A0에 대한 최소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항식의 개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 값을 A1, A0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각 데이터와 이 커브 피팅을 한 그래프 사이에 차이 값들을 에러, 잔여 오차라고 하고요. 이 잔여 오차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가장 최적화된 직선을 그어주는 것을 또는 이게 직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2차 ax x 제곱 x
1승, x 제로승. 그래서 x 2차승으로 이렇게 커브 피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어떤 다항식으로든 커브 피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소 자승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y는 a1 x 플러스 a0입니다. 그래서 1,1.3, 2,2.4, 3,2.8, 4,4.1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각 점들을 연결했을 때 가장 알맞는 그 그래프를 커브 피팅을 해라. 그래서 R1, 우리 R1이 아니고 우리 자녀 오차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1.3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그 다음에 이걸 제곱 2.4 마이너스 2A1 플러스 A0.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거죠. 2가 x가 2니까 2가 들어가고 3일 때는 3A1 A0 들어가고 4일 때는 4A1 A0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A가 A1과 그렇죠? A1과 A0에 대한 함수가 되죠. A1, A0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A1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이 전체를 A0를 상수로 놓고 A1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주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A1을 구하고요. 또 이것을 A0가 함수고 A1이 상수로 취급을 해서 다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이 식으로부터 A1, A0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커브 피팅의 최적화된 커브 피팅의 그 함수를 구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최소 자승법입니다. 지금 설명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매트랩에서는 이 최소 자승법을 매트랩 자체가 쉽게 구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구해지는지를 이해를 하고 커브 피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트랩을 커브 피팅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이용해서 최소 자승법으로 커브 피팅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폴리핏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만 알고 있으면 다항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커브 피팅 할 수 있다. 자, 커브 피팅 된 다항식의 개수 벡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A1, A0에 해당하는 거죠. 자, P는 개수 벡터 값을 출력해 주고요. 폴리핏 해가지고 X, Y. X는 X의 데이터, 그리고 Y는 Y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N은 다항식의 차수입니다. 그래서 N이 1이면 1차 직선을 뜻하고요. N이 2면 포물선을 뜻합니다. N이 3이면 이렇게 3차 X의 3승에 해당하는 다항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항식의 차수가 데이터 점들의 개수보다 하나 작으면 다항식은 모든 점들을 통과한다. 주의할 것은 모든 점들을 통과하는 다항식, 즉 높은 차수의 다항식은 어느 위치에서나 반드시 더 좋은 피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고차 다항식들이 데이터 점들 사이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차로 간다고 해서 꼭 이 데이터랑 정확히 일치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깊이 고민한 다음에 그 차수를 결정을 해줘서 그 의미하고 그 의미에 부합하는 그 커브 피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 이 커브 피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장황할 뿐이지 그거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럴 때 1에서 6차까지 다항식을 커브 피팅하라. 그래서 n이 1에서부터 6차까지 다항식을 커브 피팅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점들은 마크로 표시하고 커브 피팅한 다항식은 직선으로 표시하라. 데이터는 마크로 표시하고 커브 피팅한 다항식은 실선으로 표시하라. 자, 여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데이터, Y에 대한 벡터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를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반복 구문 배웠습니다. 그래서 n이 1에서부터 6차까지 1에서부터 6차까지 돌아가고 p는 폴리핏 x, yn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그리고 xp는 0.9에서 0.1에서 9.5까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p가 다항식에 대한 계수값이니까, 그래서 x 값을 이 다항식의 계수값에 넣어주면 그 y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가 0.9에서부터 0.9에서 9.5까지 0.1 간격으로 해주고요. 그 y 값은 폴리밸류, 우리 폴리밸류 앞 시간에 배웠었죠. 폴리밸류에서 그 다항식의 계수에다가 그 x 값을 입력하면 y 값을 출력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폴리밸류에 대한 것은 앞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플롯해서 3,2,1 n 해서 우리 서브플롯에 대해서는 우리 그래프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서브플롯해서 3,2 행렬의 그래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6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그래프에는 이 차수에 해당하는 것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했고요. x, y 해서 그 각각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 그래서 n이 1이면 서브플롯 1번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n이 2가 되면 2번에 그려지고 3이 되면 3번에 그려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이 되도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x, y는 동그라미 형태의 그 마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xp, yp 다항식은 빨간색으로 직선으로 표시하고요. 마크 엣지 컬러는 K니까 블랙이고요. 마크 엣지 컬러는 블랙이고, 그 서피스는 C네요. C가 뭐죠? C가 파란색인가요? C가 사이언 파란색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X 라벨을 X, Y 라벨을 Y라고 하고, 사이즈는 13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트링, 여기 str은 스트링 이제 그 문자열 변수를 하나 하고요. n equal 땡땡 해서 number to string 해서 n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n이 여기서 1, 2, 3, 4, 5, 6, 7, 8 왔었죠. 이제 그것을 원래 넘버였는데 그것을 문자열로 바꿔줘라. 그래서 n은 각각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str로 그 문자로 표시가 되죠. 이 문자를 텍스트로 2,2, 6,2의 텍스트로 이 문자, 그러니까 n equal 1, 2, 3, 4, 5, 6, 7, 8을 이 그래프에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6개 그래프에 각각의 n이 몇 차인지가 이런 그 뒤에 있는 그 형태로 입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길었긴 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x는 먼저 0.9, 1.5, 3, 4, 6, 8, 9.5 이렇게 하나 만들고, y는 0.9, 1.5, 2.5, 5.1, 4.5, 4.9, 6.3. 자, y를 앞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포해서 n은 1에서 6까지. 자, p는 폴리 핏 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그 최소 작성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제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p는 여기도 세미콜론 이렇게. 자, 0.9 해서 0.1 그다음에 9.5 이렇게 되고요. yp는 폴
폴리 value p, px. 자, 서브 플롯 3, 2, n 플롯 x, y xp, yp are marker 엣지 color k. 자, k 마커 페이스 컬러 C. 자, 또 좀 줄이고. 자, 그리고 이걸 없애버릴까요? 닫기. 네. 그리고 X 라벨 X 폰트 사이즈는 13. 네, Y 라벨인데요. 라벨. 폰트 사이즈 13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tr, 우리 이게 변수죠. 문자열 변수. 그래서 n equal은 자, number to string, 숫자를 문자로 바꿔라.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게 원래 숫자였는데 그걸 문자로 바꿔줘라. 그 다음 텍스트 6,2 지점에 이 문자열 스트링 문자열을 폰트 네임을 타임스 라만으로 타임뉴 로만으로 하고 폰트 사이즈를 14로 하고요. 폰트 앵글을 이탈릭으로 텔릭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포문을 했으니까 엔드로 끝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프가 완성이 됐고요. 이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이걸 저장을 뭘로 하냐면 자, 이그젠플 폴리핏 이렇게 할게요. 이그젠플 폴리핏 해서 저장. 그리고 출력 보겠습니다. 뭐가 에러가 있네요. 플롯에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크가 대문자일 것 같은데요. 마크, 이게 KR이네요. KR, C, 다시. 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첫 번째는 N1, 그러니까 폴리핏의 차수가 1일 때, 그래서 이게 각 점들을 선형으로 붉은색으로 이제 커브 피팅한 다항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소 자성법을 사용해서 가장 알맞은 걸 선택을 했습니다. n이 2일 때, 다항식이 2차일 때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3차일 때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x의 3승 3차에 해당하는 다항식, 4차일 때, 5차일 때, 6차일 때. 자, 6차일 때 보시면 데이터의 개수가 개수만큼 차수의 개수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점들을 다 지나가죠. 이렇게 모든 점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점을 다 지나는 다항식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이 데이터가 이런 커브를 그린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2차보다는 3차 그래프에 이 데이터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르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느 피팅에 가장 적합하고 또 그것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은 다항식 그 커브 피팅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다 통과하는 게 맞는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자, 여기가 이제 커브 피팅.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제를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커브 피팅이 되겠고요. 그래서 6개의 우리 서브 플롯을 가지고 6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각각의 위치에 차수가 표현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 예제가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다항식에 대한 함수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서브 플롯에 대한 예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문, 우리가 반복 구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잘 있는 이런 그 예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예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 놓으셔도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때 좋은 게 되겠어요. 좋은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정 함수에 의한 커브 피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독특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항식이 아닌 다른 함수, 우리가 다항식을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함수를 가지고 커브 피팅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항식이 아니라 뭐 x분의 1이라든지 또 익스포넨셜 지수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런 멱함수, 그래서 x의 m승 이런 것들이죠. 멱함수, 지수함수, 익스포넨셜이나 10의 또 x승 이런 것들, 로그 함수, 자연 로그나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는 x분의 1의 형태로 만들어진 함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폴리핏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폴리핏 함수를 이용하여 선형 다항식으로 커브 피팅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y는 mx 플러스 b 형태로 변형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요. y는 bxm입니다. 그러면 폴리핏은 이런 y는 mx 플러스 b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y 이렇게 멱함수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자연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러면은 ln y equal m ln x 플러스 ln b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y m 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x 값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폴리핏 함수에 넣어주면 x에 해당하는 것을 자연 로그 x를 취해준 데이터로 넣어주고 y에 해당하는 것을 상용 로그 자연 로그 y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똑같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그 차수를 1차로 해주는 거죠. 1차로 해주게 되면 그때 출력되는 값이 P1, 그 개수가 출력이 되는데 그때 P1은 M이 출력이 되고요. P2는 자연 로그 B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B와 M을 P1과 P2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지수함수다.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자연 로그를 취해줍니다. 자연 로그 Y 이렇게 또 상용 그 10의 x선 같은 경우는 상용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 y 해서 이런 그 mx 플러스 b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폴리핏에 x는 x를 그대로 넣어주고 y는 자연 로그 또는 상용 로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로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그가 이게 자연 로그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ln이라고 표현을 해요. ln. 근데 매트랩에서는 자연 로그를 로그라고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용 로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하고 10을 지수 밑에 있는 10을 사용을 하지 않죠. 생략하는 경우가, 자, 상용 로그는 이렇게 로그라고만 하지 10을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근데 매트랩에서는 상용 로그는 로그 10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지 상용 로그가 표현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m과 b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로그 함수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y는 m x 플러스 b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여기는 이제 x는 로그 x, y는 그냥 y, 그리고 1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이게 mx 플러스 b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두 양변을 역수를 취해줘요. 그러면 y분의 1은 m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x는 그대로 x로 넣고 y는 y분의 1을 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소별 곱을 연소별 나눗셈을 해줍니다. 여기 점을 앞에, 나누기 앞에 점을 찍어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y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소 벡터의 형태로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 슬래시 점 나누기로 원소별 나누기로 표현을 해줘야지 그것에 대한 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자, 커브 피팅을 사용할 때 함수를 선택하는 고려 사항이 있는데, 지수 함수는 원점을 통과할 수 없다. 지수 함수가 원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의 0은 1이니까요. 네. 그래서 0,0을 통과할 수 없죠. 0,0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점이 0,0일 때는 항상 1이니까 0,1이기 때문에 원점을 통과할 수가 없다. 네. 그 다음 지수함수는 y가 모든 양이거나 음인 데이터만 피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수함수는 앞에 마이너스면 우리가 뭐죠? 익스포넨셜의 x는 항상 0보다 크죠. 이게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지수함수 앞에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항상 양의 값 또는 항상 음의 값을 가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로그 함수는 x가 0이거나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로그 함수는 그렇고요. 몇 함수의 경우 x분의 0, x는 0일 때 y는 0이 된다. x가 0이면 항상 y가 0이 되고, 역수 함수는 y가 0을 y 이퀄 0, 그러니까 y 값이 0인 것은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수를 취해줘서 코어피팅 하기 때문에 이건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함수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브 피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주어진 점들에 대한 커브 피팅 하십시오. 다음 데이터에 커브 피팅이 가장 잘 되는 W는 FT를 선택하십시오. 자, 일단 이제 지금 TW가 있죠. T에 따라서 T 데이터, W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선형 그래프에 그러니까 X축, Y축을 그대로 두고 피팅을 해보고요. 그 데이터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Y축을 로그를 취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려보고 X를 로그를 취해서 데이터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둘 다 취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또 그 역함수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이 가장 선형에 가까운 지금 여기서는 y를 그 로그 축으로 취했더니 이 선형 값이 가장 가깝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커브가 져 있는데 이 로그 y축만 로그를 취했을 때가 가장 선형에 가깝더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이런 이제 데이터가 구했는데 선형이지 않고 이런 그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를 얻었을 때는 그것들을 가지고 로그라든지 또 역함수, 지수함수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그렸을 때 가장 선형인 형태로 만들어줘서 그것에 대해서 피팅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그냥 설명만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그축으로 되면 가장 선형에 가깝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y를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x는 mt 플러스 로그 b 형태로 만들어줘서 이걸 한번 그래프를 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 열고요. t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죠. 0에서부터 0.5에서 5까지 w는 6, 4.83, 3.7, 3.15, 2.41, 1.83, 1.49, 1.21, 0.96, 0.73, 0.6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P는 폴리핏 T. 자, T는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그죠. 로그인데 이게 지금 로그는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W 해서 1. 그래서 자연 로그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M은 우리가 P1이었죠. P1이 M이었고요. B는 로그, 자연 로그 B니까 이것을 익스포넨셜의 P2가 B가 되겠습니다. 그럼 M과 이제 B가 결정이 됐고요. TM은 0부터 0.1. TM은 0부터 0.1, 5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0.05까지. WM은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M 곱하기 TM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플롯 T, W, 0. 자, 여기서 볼게요. 이게 지금 WM은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M 곱하기 TM. 그래서 B는 앞에서 구한 이것이 되고요. M은 또 앞에서 구한 그 폴리핏을 통해서 구한 이것이 되고요. TM은 여기가 TM이죠. TM은 0부터 5까지 0.1 간격으로 해서 이것이 폴리핏을 통해서 구한 자, 요만큼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폴리핏 커브 피팅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는 그래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커브 피팅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데이터죠. 아이고. 참.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 네, 데이터라고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t, w는 데이터를 그리는 거죠. 데이터를 그리고 이것을 O, 자, tm, tw, 우선 붉은색으로 직선을 그리고요. 마크 페이스 컬러를 옐로 Y로 하고 X 라벨을 T라고 하고요. 자, 폰트 사이즈를 13, Y 라벨 W 폰트 사이즈 13.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2 폴리핏 이렇게 할까요? example 2 폴리핏.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뜨네요. 자, 속성이 뭐가 잘못됐다. 아까 이것도 지금 아마 대문자 소문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네. 페이스 마커 ER 마커. 네, 그러면 이제 구해지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이제 이 커브에 가장 알맞은 커브를 이렇게 얻어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폴리핏은 선형 우리가 1차 n이 1차인 계속 1차인 선형 피팅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로그를 취해줘서 이런 익스포넨셜 형태의 피팅으로 완벽하게 이 최소 자승법 형태로 이걸 가장 알맞은 커브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소화를 하시면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커브 피팅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보관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것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익혀 두시면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